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먼입니다. 8월 29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투정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포트폴리오 이렇게 내용들 보면 제가 제목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아마 변경이 왔을 거예요. 8월 5일 그때쯤에는 반도체 소부장도 좀 많았고, 근데 또 지난주부터는 상당히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쪽은 정리하고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제목만 보면서 한번 잠깐 스탑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제가 다 일일이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최근 어쨌든 주력주들이 지금 쉬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지금은 움직이는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바이오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달리다 보면 언젠가 또 브레이크 타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글쎄요, 소재가 다 하면 주가가 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한 지 제가 생각한 한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끝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CS 윈드가 너무 고가에 위치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녀석을 공략하는 거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기 대신 사막 콘덴서를 포트폴리오로 담아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유공장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점에만 공략하면 또 올해 한 번 정도 더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스노우피크는 겨울의 스노우피크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포트폴리오를 한자 전체적으로 보세요. 오늘 중복되는 포트폴리오가 거의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때가 돼서 돈이 돌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수급이 쏠릴 땐 지금 반도체에 있는 돈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한때는 화장품으로 갔다가 한때는 또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 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쓸데없는 뭐 원료 회사 이런 것도 대봉, LS 이런 것들도 막 상한가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어이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다 주식은 그런 면에서 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대로다가 이 구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222평 드디어 도달이 됐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가을 가고 겨울 가면서 보통 37, 8만 원 정도까지 찍은 적이 항상 있어요. 시장 목표가도 그 정도 수준은 되어져 있어요. 컨센서스 자체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한 10% 정도 이상 수익 구간에 도달됐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드리블 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HK 이노인 같은 경우가 급등하지 않았으면 이걸 지금쯤 정리하고 사실 제 전략은 그거였거든요. 지금 정리하고 HK 이노인이 눌림 들어오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HK 이노인 같은 경우가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으로 계속 드리블 해 나가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뭐 중간에 222평 이동 올라가면 조금 브레이크 타임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브레이크 타임을 갖다가 길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대주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분쟁이 조금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땐 실적이나 내용으로 결국은 귀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분위기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약사라고 한다 그러면 한미약품을 또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주가가 무겁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잘 거래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요거를 포트폴리오로 일단 잡았었습니다. 이게 움직임이 좋았었거든요. 저점에서. 요거 여러분들 보유하셨다 그러면 드리블 잘 하시기 바랍니다. HK노인 같은 경우도 제가 222동평에서 아래다 해서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튀어버렸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 아니면 또 이때도 제가 얘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수익을 내셨는데 뭐 정리 못하고 계속 홀드하고 계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정도쯤이면 전고점까지 일단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단기 고점 구간은 도달됐다 해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예를 들면 드립을 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 같으면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했어요. 뭐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던 6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들고 계셔가지고 지금 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왔다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수익 실현하고 좀 더 예를 들면 탄력성이 좋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래쪽에서 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4만 원 정도쯤에서 말씀하신 분들 같으면 이제는 입절 라인 잡아주고 드리블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윗골이 달리는 구간이 두 번 나왔고요. 자, 음봉이 어떻게 다음번에 들어오느냐라는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대응책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들 들어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것이 기본 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구간이나 또 이런 것들 나타날 때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잖아요. 항상 첫 번째 양봉에서는 잡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양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쳐버리니까 이거는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워하지는 않고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대로다가 아래쪽으로 한 두 방 정도 때려주고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39,000원 정도 수준이면 땡큐 이랬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쉬워하지는 않아요. 뭐 시간의 거래소도 그날 사실은 좀 플러스 시그널 나는 걸 확인했었는데 제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여러 개를 중복해서 가져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도 공략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리뷰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주가 뭐 이 라인에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장이 왔는데 이게 뭐 사실은 추가적으로 또 급등할 거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는 이것 때문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나 예, 이게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프로젝트성 비즈니스에서는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그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좀 나오고요. 또 CS밴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전년 YY 대비해서 엄청나게 또 성장을 했고요. 또 보조금 같은 경우도 다 지급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받아놓은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가져야 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기다리면서 가보죠. 지금 수익성은 뭐 많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유자가 드립을 하는 영역이고 추격 매수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눌리면 들어오면 잡고 또 눌림이 들어오면 또 우린 평단 조절도 하고 이렇게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마컨대에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력은 MLCC가 매출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DCLC 요번 이게 한 비중이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 납품계약 수주 이런 것 때문에 수주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삼성전기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생각해보면 주가의 움직이는 스펙이 삼성전기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번은 삼성전기랑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그 펀드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되지만 사모펀드에서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하방으로 눌릴 땐 또 크게 눌리는 거죠. 항상 보면 상승도 크다면 눌릴 때도 크게 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하루로의 저점 이 부분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회사임이 틀림없으니까 이 구간 어딘가에서 양봉이 들어오면 저는 분할 매수를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시다가 이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는 삼성전기를 정리했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구간이고 충분히 뭐 지금 구간에서 45,000원까지만 가도 기본 수익률은 되고요. 저는 뭐 높게는 5만원까지도 충분히 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사막컨대는 설명 끝내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생활의 지혜를 하나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집에 에어컨이 있으시잖아요. 뭐 특히 이제 저가형일수록 덜 그럴 거야 아마. 특히 이런 창문형 에어컨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실외기 장착을 하잖아요. 실외기에 보면 팬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에 있는 그 대부분 에어컨이 고장나는 경우는 없어요. 실외기 바깥쪽에 있는 그 뭡니까? 그 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동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열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간혹가다 예를 들어 실외기가 잘 작동이 안 돌아간다라고 소리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맨 위에 뚜껑 여시고요. 딱 처음에 보면 눈에 보이는 처음에 보면 기판 쪽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캐패시티라는 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게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격이요. 한 8,000원, 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수리기사가 와서 여러분 얼마 받아요? 보통 뭐 심지어는 뭐 60만 원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30만 원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게 고장날 확률이 가장 커요. 기판은 거의 고장이 나지 않아요. 기판도 여러분 비싸지 않습니다. 기판도 제조사한테 예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뭐 LG나 삼성 거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전화하시면 기판도 한 5, 6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판하고 캐패시티, 대부분 모터가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실외기 고장은요, 99.9%가 캐패시티 고장하고 기판에 뭐 물이 들어가서 거의가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인데 기판이 나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캐패시티가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뜯어보세요. 이게 아마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뜯어서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러면 정상인 제품은 이게 세워져요. 근데 이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러면 캐패시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이 주문 거기 보면 캐패시티의 번호, 일련 번호가 쭉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든가 혹은 아니면 뭐, 제조사한테 예청해가지고 그것만 보내달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택배비 포함해서 저는 12,000원 정도면 고치거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남자분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에어컨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 무조건 AS 센터 전화하지 마시고요. 고기 뜯어보는 건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외기가 물론 뭐 하늘 꼭대기에 매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실외기가 작동이 안 될 때, 그 방법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실외기도 가끔가다 청소해 주시는 것도 센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최근에 제 지인이 그 고장이 났다고 해서 뭐 그 수리비를 뭐 5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야, 그거 하지 말고 뚜껑 열고 거기 있는 거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그래서 실제로는 금액이 14,000원인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싸게 사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으시라고 일상생활 얘기 좀 드려봤습니다. 자, 마녀공장 기초 화장품 결국은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트코 뭐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코스트코도 들어가고 오프라인 매장도 1,000개. 자, 근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이렇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 매출 올라가 있더니 9월부터 진입이니까 실제로 지금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만 1,000원 밑으로 드디어 들어왔어요. 아주 땡큐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 구간에서 양봉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저는 뭐 과감히 잡아줄 생각이에요. 무조건 실한 시간에 거래 체크를 하는 거죠. 그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의무 양봉에서 보통 잘 안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안 들어오잖아요. 시그널이. 이런 거에 속으면 되게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양봉이 지금 3개, 4개 꼈잖아요. 그 중에 또 작게 하나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섞을 필요도 없어요. 꼭 시간에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하실 때도 어때요? 항상 음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양봉에서 매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도 쉽다라고 말씀드렸겠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양봉이 안 들어오면 턴어라운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싸게 산다고 생각하다 보면 음봉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뭐하다? 양봉이 들어오지 않으면 위로 안 올라가는데 뭐 자꾸 눌리면 사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얘기는 충분히 제가 전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항상 주의하셔서 매수 공략 잡으시고 너무 급하게 매수하려고 들지 마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HK 이노행 같은 경우 제가 전략을 세우고 매수 전략 세웠는데 그냥 바로 티업됐잖아요. 그때도 매수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첫날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된 거, 양봉이 처음 떴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쾅 쳐버려요. 이러면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감성이 좋아야 됩니다. 결국은 스노우피크는, 그죠? 스노우피크는, 스노우피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가를 이렇게만 암기해 두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최고 매출이 나온다. 이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반기에 오른 것들은 저는 솔직히 이유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글쎄요. 그 당시에 보면 상황이 좀 그랬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 고점이 있는 관계로 최고 매출 나오는 구간이 언제라고요? 예,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수기가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이 가장 좋겠죠, 여러분? 그죠? 전체 실적의 60% 이상이 대부분 10월부터 12월 사이, 또 1월은 세일 재고 정리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거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쪼여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양봉 음봉 뜨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분명히 이런 케이스는 하나 이런 게 떠, 이게 장대 음봉 하나 떠. 그리고 나서 바로 양봉 크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을 거예요. 저는 예상치가 이래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저는 공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그래도 뭐 3,000원 정도까지만 간다 그래도 훨씬 더, 그죠? 3,000원 정도로 가면 훨씬 더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씩만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몇 시요? 예, 오후 5시 반 이 정도면 내가 뭐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체크해 주는 거 괜찮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석쯤 돼서 추석고 하고 지금 요 사이에 매수 포인트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공략 잘 준비하시고요. 또 스몰캡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되나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스가 자기 전체 비중의 10%를 갖다 넘기지 마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람들이 인지도도 있고요. 뭐 과거에는 뭐 캠핑 수요가 쏠리면서 상장도 하면서 꽤 괜찮았었는데 전저점이 이 구간이니까 충분히 저는 공략해 볼 만한 구간은 와 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윗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은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새롭게 겨울이 다가오면 또 이런 쪽들의 주가들이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그리고 좋은 종목 한 번, 두 번 거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세 번째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종목 잡으면 그걸 몇 번씩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너무 한 종목 하나 붙들고 너무 오랫동안 실제로 뭐 이거 감성 코퍼레이션 제가 봄에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 냈을 거고요. 여기 눌리면 안 샀을 거고요. 여기 어디쯤도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1회, 2회 이런 식으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연습들을 훨씬 많이 하는 게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 아래로 꼬꾸라질 때는 그냥 세월 없이 벌써 지금 몇 개월째 흐릅니까? 자, 5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계속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 또 기분이 어떠겠어요?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스윙 거래 정도의 개념은 가져가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늘 포트폴리오, 또 새로운 종목 찾기 힘드시면 머니케어 뉴스에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서 뭐 다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다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것만 매수하는 것들이지. 저도 뭐 포트폴리오 돌리다 보면 안 돌아갈 때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때 뭐 저는 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안 돌아갈 때는 강제로 다 매도 쳐버려요. 그래서 다시 돌리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은 달리고 움직이는 것들보다 제일 위험해요. 주가도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꼬꾸라져요. 이 정도 확률이 7할이에요. 올라갈 확률 30%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통상 버립니다. 그래서 이 피크점 들어오면 왜 그냥 바로바로 수익을 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10개 있으면 7개는 다 꼬꾸라진다니까. 이건 뭐 기본 틀입니다. 특히 이제 전 상승폭이 20% 이상 올라간 것들은 통상적으로 7할은 다시 차익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장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대장주를 거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전율이나 수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머니큐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스윙 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률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